84페이지에 맨 위에 핵심 암기사항 중에 시공자 선정이라고 있나요? 자, 재개발, 재건축을 바카스 잘 먹었죠? 비타 500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래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비타 500 줬는데 바카스 먹었다 그러고. 또 질문하는 놈이 잘못된 거예요? 바카스 잘 먹었냐? 아니, 비타 500 먹었다고 그래, 이제는. 얼마나 인간적인 학원이냐고요. 바카스 뚜껑 따가지고 상품, 경품 받으려고 저렇게 툭툭거리는 뭐가 있었어요? 뭐? 자동차 한 대? 한 병 더. 그러면 뚜껑 버리지 말고 여기 냅두고 가요. 나 한 병 더 먹게. 뚜껑 안쪽을 보면 한 병 더가 있나 봐요. 그 한 병 더 있으면 버리지 말고 데스크 두고 가세요. 그래서 또 챙겨서 못 먹은 사람 주게요. 그래도 10시에 시작해서 그냥 금방 갔잖아요. 많이 힘들지 않게 간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하다 보면 머릿속에 자꾸 틀이 잡혀요. 그 84페이지에 보면은 맨 위에 시공자 선정이라고 있죠. 여러분, 조합이 할 때는 언제 선정할까요? 건설회사 선정하는 거. 자,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칸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총회에서 경쟁 입찰이나 수의 계약으로 이외상 유찰되면 건설업자 또는 등록 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에. 다만 조합원이 100인 이하인 정비사업은 단순 총회에서 정관의 정한 바에 따라 선정할 수도 있다. 자, 두 번째는 시행인가 후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한다는 얘기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받은 후에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건설업자 등을 선정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보세요. 조합 설립해서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시공사 선정해야 되잖아요. 언제 선정한다고? 조합 설립 인가만 받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소유자가 조합 설립 안 하고 직접 하잖아요.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라는 용어가 없지. 조합을 안 만드니까. 그때는 야네들이 뭐까지 받으라고?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받아요. 사업시행 인가까지 받아야 되는 거. 그리고 건설회사 선정하는 거예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자, 다시 조합이 할 때는 언제 선정한다고요?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에. 소유자가 직접 할 때는 사업시행 인가 후. 이렇게. 그런 표현이 서너 번 떠들어야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정비조합을 만드는데 추진위원회 나오죠? 자, 아까 5명 이상이 운영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과반 동의 얻으라고 그러죠? 그리고 시장 운수 등에게 뭘 받고? 승인, 통째로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만들면 위원장 한 놈 이사 감사가 아니고 감사만 두는 거 알죠? 추진위원회는 이사 둔다 안 둔다? 자, 그 다음 추진위원회만 만들어지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어 없어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도 선정하고. 그 두 가지는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업무 수행 중에 1번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변경하거나 설계자를 선정 변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상식이고, 그 리얼 밑에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할 때는 위원회 승인받고 경쟁 입찰,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선정합니다. 자, 이사는 둔다고 안 둔다고요? 안 둔다고. 나머지 특별할 게 없고. 자, 오른쪽에 바로 조합이 나오잖아요. 조합. 자, 요 단계가 이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 단계잖아요.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받는 건데, 동의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있죠? 1번은 재개발, 2번은 재건축,
3번은 재건축인데 단지가 아닌 구역이 포함될 때잖아요. 자, 재개발 볼게요. 추진위원회가 조합 만들 때 토지 등의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 이상의 동의받아가지고 정관 등 첨부하여 시장운수 등 인가.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 만들 때는 단지의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단지 전체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 입에 달아있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다시 재건축을 조합 만들 때는 동별 과반수, 전체 세대수의 4분의 3, 전체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런. 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는 단지가 아닌 지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3분의 2.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죠? 아니요. 한 사람들은 또 어째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뭘 할 거예요? 밥은 아까 다 굶었고. 단지가 아닌 구역이 포함됐죠? 그러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둘 중에 하나의 얼마?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자, 재건축을 해요. 재건축을 하는데 4개 동의 아파트를 재건축해요. 조합 추진위원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재건축 조합 만들 때 각각 동이잖아요. 각 동. 자, 각 동별 구분 소유자 동의 얼마? 과반수. 이거는 기본이에요. 전체 세대수의 4분의 3. 4개 동 중에 3개 동. 그리고 전체 대지 면적의 4분의 3. 정비구역을 지정을 했는데 단지가 공동주택 단지가 아닌 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동의 기준은 달라져야 된다고. 각 동이란 말 못 쓰니까. 단지가 아파트 단지가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는 동의 따로 가자고. 여기에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 있겠지. 둘 중에 하나의 얼마? 4분의 3이라는 얘기예요. 4분의 3.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1란 말. 그러니까 주택단지가 아닌 구역이 포함된 경우라고 해서 박스 처리해서 빈칸 메꾸기 동의 나오면 이걸 물어보는 거라. 그러죠?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둘 중에 하나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3분의 2. 그러니까 자, 객관식에서 주택단지가 아닌 구역이 포함됐다라고 하면 손가락 4개하고 하나씩만 꺾으면 돼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3분의 2. 이래 말한 것도 기억 못할 텐데. 근데 이 자체도 기억 못하는 게 여러분들은 1, 2, 3, 4도 기억 못하잖아요. 재개발 밑에서부터 1, 2, 3, 4라고 한 조차도 기억을 못하고 막 풀어버리니까 팔자소간이니 하고 외우면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 밑에 조합 설립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인가받나요? 자, 그 동의 바로 밑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면 다음에 경미한 사항 변경할 때는 총회 의결 없이 신고만 하면 변경할 수 있는 거 있지요? 그 중에 동그라미 2번, 3번은 꼭 체크해놔야 돼요. 조합의 명칭, 그 두 번째 박스에 동그라미 2번 하고 있어요.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조합장의 성명 주소, 이런 거 바꿀 때는 인가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뭐만 하면? 신고. 토지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에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한다 이 말 나오죠? 자, 보세요. 재개발, 재건축에 주택을 팔고 사고 했죠? 팔면 사는 사람이 당연히 조합원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교체할 때는 설립 인가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이거 두 개나 알아놔야 돼요. 토지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 권리가 이전됐다. 그 조합원을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변경인가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뭐만 하면? 신고만 하면. 총회 의결 없이 신고만 하면 변경할 수 있다는, 그거는 좀 봐놔야 된다고요. 나머지는 특별할 게 없는데, 자, 여기서 맨 밑에 투기과열지구 나옵니다.
다시 조합 설립인가 떨어졌어요. 조합 설립인가 떨어지고 1301호 재건축 아파트가 있다고 갑이라는 사람이 이걸 조합 설립인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아파트 팔았다. 그러면 산 사람은 조합원 자격 취득할 수 있어 없어요? 괜찮아요. 조합 재건축을 한단 말이에요.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떨어졌어. 그 이후에 재건축 아파트 산 놈이야. 야는 조합원 자격 취득해서 분양받을 수 있어 없어요? 그냥 투기과일지구 아니요. 투기과일지구란 말 안 했어 나는 여기서. 그러면 다시 조합 설립 인가받고 조합 이름으로 시행계획서 만들어서 인가받아야 되지. 그리고 시장군수 등에게 시행인가 받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시행인가 떨어지고 인가고시를 하고 인가받은 조합에서는 며칠 내 조합원들한테 분양신청을 하고 통지한대요. 자, 120일 내 그러죠? 그러면 조합원 여러분 분양신청하세요. 분양신청에 통지하는 거 아니야? 그럼 분양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짧게는 길면 며칠 연장할 수 있고. 우리 학원은 분필 처음 분질러 먹었죠. 노량진 가면 분필 손만 대도 다 부러져요. 살 수가 없어 그냥 아주 그냥. 우리는 분필도 단단해요. 진짜 노량진하고 강의하다가 속에 천불나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손만 대면 번질러져요. 그래서 이 확실히 목등은 분필도 외제를 쓰기 때문에 분양신청 기간을 줄 때 짧게는 30일, 길게는 60일 요 사이에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합원들 중에서는 분양신청을 하겠지만 안 하거나 철회한 사람도 있어 없어요? 있지. 그 사람들은 손실보상해야죠. 며칠 내? 90일. 언제부터 90일? 관리처분 인가고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자, 그러면 분양신청을 받고 그 다음 만드는 게 무슨 계획? 그렇죠. 관리처분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관리처분 계획 만들어서 인가받아야 되겠죠. 시장군수에 가서. 그 다음에 인가받은 대로 공사하겠죠. 자, 공사가 완료됐다. 그러면 잘 봐요. 시장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군수 등에게 준공 인가받고, 그러면 준공 인가 신청 왔으면 준공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준공 인가를 해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소유권 준공 공사 완료 공고하고 그 다음에 지체 없이 청량을 해서 토지 분할하고 통지하고 소유권 이전. 자, 그리고 고시. 그 다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게, 자, 관리처분 계획 인가의 효과가 아닌 거 골라봐라. 자주 나오거든요.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면 철거해야 하네요. 자, 이때부터 종전 땅 건물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언제까지?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자,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면 더더더더 철거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이때 철거 들어가지. 그러니까 중학생들 다리 떨면 미리 철거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러죠? 사용 수익하지 마세요 했지. 처분하지 마라 말은 없지.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도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자격은 매매 증여할 수 있다고 없다고? 아무 문제 없단 말이에요. 나의 집이고 나의 땅이니까.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사고 팔고 못 하나요? 할 수 있지. 매매 등으로 조합원 지위가 바뀌어가지고 조합원을 교체할 때는 변경 인가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뭐만 하면 신고. 그런 규정이 왜 있는데요? 마음대로 사고 팔아도 돼요? 아무 문제 없다니까. 지역주택 조합원의 자격은 양도 양수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징역 가요. 몇 년 갈까요? 3년 또는 3천만. 이 공급질서 교란 행위예요. 여기는 걔들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난 이후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데 어디가 문제예요? 자, 투기과열지구는 누가 지정할까요, 여러분? 장관 또는 지도지사. 청약 경쟁률이 얼마 이상이면? 코딱지는 직접 몇 개월간? 2개월간. 이게 한 하루 이틀 되놓으니까 이게 쌩쌩하네. 그것도 2개월 대답한 사람 정해져 있어, 이렇게. 얼마 안 된 사람들만. 그 다음에 거래량이 20% 이상 전년 동기 대비 팍팍 하면 이거 몇 개월? 3개월. 물가 상승률이 2배 나오면 12개월.
투기 과열지구 지정되면 당첨된 분양권 자체를 못 파는 거라고. 그러죠? 언제부터? 이거 보면 안 돼. 이거 보면 안 돼. 이거 보면 안 되는 거. 딴 거예요. 딴 거. 자, 투기 과열지구 공고? 사업계획? 사업계획이 뭐요? 조합 설립도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얘 보지 말으라고요. 나 이걸 묻는 게 아니야. 투기과열지구 지정됐을 때는 투기과열지구 제도가 뭐 하려고 하냐고.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내 명의로 잔금 치르고 등기할 때까지 전매할 수 없다고. 그 기간 5년 넘으면 5년까지만 제한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해외로 이민 가고 2년상 가고 어쩌고 저쩌고 수도권 제외하고. 자, 중도금 내면서 마누라한테 이혼하면서 주는 거 된다 안 된다? 그냥 증여할 때는 사업주체 동의받으면 된다고. 그 박스에 맨 밑에 칸에 증여 있었잖아요. 입주자 지위나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 증여. 그러죠? 그것은 주택법 물어보는 거 투기과열지구. 얼마 안 됐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도시정비법이요. 지금 대화에 동참 못한 사람 많네. 뭐가 기억이 나야 동참이 되지. 좀 가만히 있어봐. 좀 이러고 있는데 다 끝났어.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이죠?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돼 버린 거야. 그러면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취득한 사람은 조합원 자격 취득 못하는 거예요. 손실 보상만 받는 거예요. 재개발은 좀 더 늦게. 관리처분 인가 후부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기를 정확하게 알아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묶일 때만 재개발, 재건축에 조합원 자격을 사고팔고 하지 말라는 제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재건축 아파트 사고 싶어. 언제까지 사라고? 조합 설립인가 떨어지기 전에 사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딱 정리를 해야 돼요.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떨어지기 전에 사요. 그 이후에 산 사람은 조합원 자격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 설립인가 떨어지고 관리처분인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또 해외를 가고 2년 이상 가고 지방 발령받아 가고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으로 들어가고 그러죠. 보유기간 10년, 거주기간 5년 채운 1주택 1세대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파는 것은 허용이 된다 하는 예외가 있잖아요. 그래서 85페이지 하단에 투기과열지구간의 양도 등의 제한이 있지요. 이거 얼마나 재밌냐고 공법이. 자, 대대한 저런 과목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네. 특히 말도 안 되는 게 비교하기 싫은 과목이 학개론이네, 학개론. 나는 그런 과목 비교하면 진짜 자존심 나 훅 상해버려요. 민법 정도나 해야 밥같이 먹지. 개론은 뭐 들라고 과목에 넣나 몰라. 그러죠? 짜증이 확 올라옵니다, 진짜. 선생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아주 그냥. 그래서 그래, 그래서 아주 그냥 혹해 죽어서 아주 그냥. 목동 부천 두 군데 선생 구해야 되는데. 에? 2차만 하는 사람은 상관없다고요? 자, 원칙 보세요, 원칙.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 사업 시행할 때는 관리처분 인가 후에는 해당 정비사업 건축물 토지를 양수 매매 증이 나오잖아요. 한자는 조합원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상속이나 이혼하면서 주는 것은요? 괜찮아요. 그러나 예외, 양도인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그 어느 부터 산 사람은 괜찮다. 그거 하다 나오잖아요. 기억부터. 세대원의 업무상, 생업상, 사정 등등등으로 다른 시군에 간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모두 들어간다. 해외로 가거나 몇 년 이상 체류? 2년 이상. 한 장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자, 리얼의 1세대 1주택자인데 양도하는 주택의 소유기간, 거주기간의 다음에 정한 기간 이상. 몇 년 이상 소유했고 몇 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한테 사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조합 설립인가 받았더라도,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관리처분인가 조합 설립인가 떨어졌다 쳐. 파는 사람이 팔잖아요. 자, 알고 보니까 지방으로 발령받아서 가요. 수도권으로 가는 것은 될까 안 될까? 아, 진짜. 여러분들은 그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막 갖다 붙이네요. 여기 그게 어디가 있어요? 내가 왜 한 장 넘길게요? 못 보게 하려고. 2번의 기억 봐봐요. 2번의 기억에 수도권으로 이전은 제외해요? 어디가 그런 게 있어요? 없죠 그거? 또 써요. 또 써. 수도권으로 제외 없네 이렇게. 그것은 어디서만 나오냐면 주택법에 투기과열지구간에 분양권 당첨받은 사람 있죠? 당첨된 분양권자, 그 사람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나의 집이고 나의 땅이에요. 수도권으로 지금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메모 하나마다 그냥 주택법에서 아파트 당첨된 사람 있지요? 당첨된 무형의 분양권을 팔 때 투기과열지구간에서 너 수도권으로 가는 건 안 돼 하는 게 거기서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만. 여기서는 그런 거 없어요. 오케이?